4억 달러. 경제의 20%를 지탱하던 줄이 끊겼습니다. 120만 명. 하루아침에 사라진 관광객 숫자입니다. 21조 원. 비트코인으로 세탁되던 범죄 수익이 동결됐습니다. 140개. 동시에 폐쇄된 카지노 숫자입니다. 23명. 철창에 갇혀 있다가 72시간 만에 구출된 인질 숫자입니다. 사상자는 0명. 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동남아 한 국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5년 경력의 국제금융 분석가가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런던에서, 푸놈펜에서, 방콕에서요. 그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외과 수술이었다고요. 총성 없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72시간 만에 범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잭 스트래튼입니다. 런던에서 국제금융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25년 동안 제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국익은 숫자다. 위기는 확률이다. 감정은 노이즈다. 그날 새벽까지만요. 2025년 10월 14일 새벽 4시 32분 모니터 6개가 동시에 붉게 타올랐습니다. 푸놈펜 프린스 은행. 수천 명. 철문을 난타합니다. 비명이 스피커를 찢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울부짖습니다. 경비가 곤봉을 휘두릅니다. 노인이 철문에 매달립니다. 제 오른쪽 모니터는 환율 그래프를 보여줬죠. 수직 낙하. 왼쪽 화면은 CDS 스프레드. 폭등. 그런데 제 눈은 숫자를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들만 보였습니다. 이게 뱅크런인가요? 옆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국가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생중계되고 있었죠. 4시 51분. 군 병력이 은행 앞에 배치됩니다. 장갑차, 철모, 총구. 공포가 확산됩니다. 증시는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습니다. 외환 보유의 급감 알림이 연속으로 울립니다. 푸놈펜 시내 상점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립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꺼집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4억 달러 전면 중단. 캄보디아 경제의 20%를 지탱하던 줄이 끊긴 겁니다. 제 화면에는 텅 빈 시장, 멈춘 공사장, 어둠에 잠긴 거리가 교차로 떴습니다. 심리적 블랙아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 작성. 제 결론은 분명했죠. 한국의 감정적 과잉 대응. 4억 달러를 무기로 쓴다는 건 무모합니다. 외교는 협상이지 선언이 아니죠. 숫자로 보면 명백했습니다. 제재의 규모 대비 파급력이 과도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회신을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익은 숫자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새벽 5시 17분. 메신저에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현지 정보원이 보낸 겁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한국 청년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피. 찢어진 셔츠.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순간 철창 밖에서 누군가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피가 튑니다. 화면이 흔들립니다. 청년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찹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25년간 제가 읽어온 리스크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얼굴은 없었습니다. 확률과 변동성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제 이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시 43분. 한국 외교부 긴급 브리핑이 송출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건드리는 순간 국익을 논할 자격은 사라집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국가 철학의 직설이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국익. 제 공식에는 없던 등식이었습니다. 25년간 저는 믿었습니다. 국익은 GDP, 무역수지, 외환 보유액으로 측정된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공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신념인가? 아니면 그냥 감정인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온 리스크 분석 어디에도 이런 변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저는 리스크를 읽었지만 사람을 읽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푸놈펜은 여전히 혼란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내면도 혼란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혹시 국익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날 새벽 숫자가 비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공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이 흘렀습니다. 푸놈펜의 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산됐죠. 제 모니터는 실시간으로 붕괴를 추적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그래프가 마이너스 체감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결제망이 경색됩니다. 달러 프리미엄이 폭등합니다. 기업들이 송금을 보류합니다. 신용경색이 연쇄로 터집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9시. 일본 자본이 캄보디아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싱가포르 펀드가 철수합니다. 저녁 7시. 한국계 투자금이 일제히 회수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지정학 연동형 리스크 전염이었습니다. 한국이 버튼 하나를 눌렀고 아시아 자본 전체가 반응한 겁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소는 정확히 타격당했죠. 10월 16일 새벽. 국제통화기금 긴급협의 요청 뉴스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력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파급력은 최대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메모했습니다. 군사력 0, 파급력 100.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총 한 방 없이 국가를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제가 25년간 배운 국제관계 이론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제 제재는 있었죠. 하지만 이건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읽었습니다. 자본 유출 타임라인, 환율 변동성, 신용등급 하락 속도, 모든 그래프가 말했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제 모형이 현실을 못 따라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요. 데이터의 한계를 자각했습니다. 숫자는 결과만 보여줍니다. 과정은 보여주지 않죠. 저는 과정을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계산했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저는 푸놈펜행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의 처음이었습니다. 분석가가 현장으로 간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기내에서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단계별로 움직이고 있다. 첫 번째, 금융. 공적 개발 원조 중단으로 신뢰를 붕괴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관광일 겁니다. 실물 경제를 타격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법공조.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금융관광사법. 삼축 압박 시퀀스.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치밀한 작전 계획이었죠. 한국은 분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보로 움직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푸놈펜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평소보다 승객이 절반도 안 됐죠.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제 핸드폰에 국제통화기금 익명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외환 위기. 72시간 내 디폴트 가능성 67%. 67%. 제가 만든 모형은 23%였습니다.
현실이 제 계산을 3배나 앞질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시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문 닫았어요. 가게도 반 이상 셧다운이에요. 한국 사람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저는 뒤늦게 현장으로 왔지만 한국은 이미 2번째 밸브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뒤늦게 진실을 따라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네온사인 반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7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지웠습니다. 감정적 과잉 대응이라는 단어를요.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단계별 숨통 차단 작전. 전쟁은 꼭 탄피를 남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7시. 호텔 로비에서 정보원 채아를 만났습니다. 낡은 픽업 트럭. 녹슨 문짝. 채아는 말이 적었습니다. 악수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우리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남쪽으로 2시간. 목적지는 시아누쿠빌이었습니다. 거기서 뭘 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채아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옥을 보실 겁니다. 도로는 비포장이었습니다. 먼지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건물들이 창문에 철창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카지노입니다. 140개요. 140개. 작은 도시의 카지노가 140개라고요. 우리는 골든 드래곤 카지노 앞에 멈췄습니다. 채아가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저는 외벽을 스캔했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모든 창문에 철창. 옥상에 감시 카메라. 입구에 경비 4명. 저게 카지노입니까? 감옥입니까? 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중국어 간판이 홍수처럼 거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호텔, 식당, 환전소. 모두 중국어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조개지였죠. 채아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국인 23명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23명이요? 노동 착취 공장입니다. 하루 18시간 콜센터 강제 노역. 도주하면 구타당합니다. 경찰한테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왜입니까? 채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이 1인당 500달러에 재판매하거든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판다고요? 법치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죠. 증거는 있습니까? 채아가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서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 500달러. 품목란에는 호송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송이 아니었습니다. 납품이었죠. 저는 카메라로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2층 창문에 나타났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밖을 응시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눈이었습니다. 채아가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정부가 범죄 조직 검거했다고 발표했어요. 말단 5명 잡았죠. 카메라 앞에서 수갑 채우고 쇼했습니다. 진짜 조직은요? 채아가 레스토랑을 가리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장 입은 남자들이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만찬 중이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법은 무대였고 정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배우였고 범죄자는 관객이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채아가 말했습니다. 외교로는 안 됩니다. 소탕만이 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협상 상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공범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 기업 사무실이 3곳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 철수했습니까? 채아가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요. 4일간 전부 떠났어요. 10월 12일. 한국이 공적 개발 원조를 중단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전부 계산했던 겁니다. 철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의 일부였죠. 정보는 이미 모였습니다. 타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한국은 분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보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채아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채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관광이 죽고 다음은 칼이 들어올 겁니다. 칼.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새로 썼습니다. 외교가 아닌 소탕전. 한국은 구출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3명을 데려오기 위해서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가의 정의를 다시 쓴다. 국민을 지키는 게 국익이다. 25년간 제가 믿었던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10월 19일.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여행 경보를 흑색으로 격상했습니다. 전면 금지였습니다. 즉시 출국 권고. 항공편 운항 중단. 인천-푸놈펜 하늘이 멈췄습니다. 저는 앙코르와트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관광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사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유네스코 유적의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령 도시였죠. 매표소 직원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방문객 몇 명입니까? 12명이요. 평소에는요? 5,000명요. 5,000명에서 12명으로. 99% 감소였습니다. 저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식당, 기념품점, 여행사. 전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15년 경력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 손님만 모셨어요. 한국어 배웠고 한국 문화 존중했죠.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팁도 주고 제 가족 먹여 살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국 손님이 사라졌어요. 완전히요. 제 수입이 제로예요. 제로.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어로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그걸 찢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존중받았던 기억이 분노로 바뀝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총성은 없었지만 경제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아누크빌 리조트 거리. 20년 된 호텔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직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47명. 전원 해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 60%가 한국이었어요. 한국 손님 없으면 운영 불가능해요. 그는 호텔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키웠어요. 이틀 만에 문 닫았어요. 저는 카메라로 폐업 안내문을 촬영했습니다. 리조트 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10개 중 6개가 셧다운 상태였습니다. 해변에는 비둘기만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산업, GDP의 30%. 그중 한국 관광객 비중 40%. 연간 120만 명. 23억 달러. 한국은 두 번째 밸브를 잠갔습니다. 금융에 이어 실물 경제를 절단했습니다. 숨통 차단 2단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라 정밀 의료다. 부패만을 절단하고 있다. 한국은 민간인을 타깃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과 결탁한 정권을 타깃했습니다. 관광 차단은 압박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거였죠. 당신 정부가 범죄자와 한편입니다.
10월 20일 저녁. 푸놈펜 중심가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한국에 사과하라. 국민을 팔지 마라. 저는 시위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한 남성이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범죄자 편들어서입니다. 한국 국민 23명을 감금하고도 쇼만 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당신 정부가 적이다. 지도 위 숫자들이 얼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의 눈물, 지배인의 떨리는 손, 시위대의 분노. 제가 읽었던 통계가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2단계 작전 질식전. 호흡은 얕아졌다. 3단계가 온다. 칼날이 들어온다. 밤하늘에 번개가 쳤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새벽 4시. 호텔방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아니,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국영 방송이었습니다. 태국군이 프레아 비히어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이 응전했습니다. 저는 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국경에서 무슨 일입니까? 채아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쇼입니다. 2시간 뒤 우리는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산비탈을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으로 탄착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로켓 자국이 보였습니다. 6군데. 전부 산비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가는요? 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km 떨어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빗나간 겁니다. 맞출 의지가 없는 탄착군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연출이었죠.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가 계속 틀어져 있었습니다. 태국의 침범, 태국의 침범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채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포격입니까?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겁니다. 경제 붕괴와 한국 문제에서요. 외부의 적을 만들면 내부 분열을 막을 수 있죠. 전형적인 정치 공학이었습니다. 적을 창출해서 국민을 결집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태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채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호랑이를 건드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국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2022년 KGB 사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태국 남부 국경지역. 마약 밀수 조직 소탕작전.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 KGB가 투입됐습니다. 벙커 3곳이 동시에 파괴됐습니다. 사상자 제로. 조직 와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500kg 탄두. 110km 사거리. 원형공산 오차 1m. 정밀히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채아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태국은 이미 한국 무기를 써봤습니다.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겁니다. 캄보디아가 태국을 건드린 순간 태국과 한국이 손잡을 명분이 생긴 겁니다. 도박은 역풍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전략적 오판. 포격은 시선 돌리기였지만 결과는 한국 마이너스 태국 연합 정당화. 쥐가 호랑이 둘을 깨웠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태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도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입니다.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채아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이 움직입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한국과 교신 중일 거예요. 적을 만들었지만 적을 초대한 셈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까지 적으로 만들었죠. 아시아의 두 호랑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태국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표시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탄은 떨어졌고 진실은 솟구쳤습니다. 쇼의 막이 오르자 진짜 전쟁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3단계 예상 한국 마이너스 태국 합동 작전. 타깃 골든 드래곤 카지노. 목표 인질 23명 구출. 채아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에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방콕으로 가세요. 48시간 안에 모든 게 바뀝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판이 바뀔 겁니다. 태국의 기억이 캄보디아의 밤을 덮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프레아 비히어 산맥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총성으로만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은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10월 23일 오후 3시. 방콕 돈무앙 공군기지. 경비가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F-16 전투기 12대가 경납고에 정렬돼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의 태도였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군 대령 계급장.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수라삭 대령입니다. 콜사인은 바이퍼.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나기가 단단했습니다. 우릴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바이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전부터요. 우리는 작전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전술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위성사진. 붉은 핀 6개. 골든 드래곤과 주변 카지노 5곳이었습니다. 바이퍼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타깃 확인됐습니다. 한국 707 특임단과 교신 완료했습니다. 707 대한민국 특수부대였습니다. 바이퍼가 책상 위 무기 단면도를 펼쳤습니다. KGGB. 2022년 우리가 써봤죠. 500kg 탄두. 사거리 110km. 원형 공산 오차 1m. 벙커 3곳을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폭발 전후 비교 이미지였습니다. 벙커가 먼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정밀히 공포를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겁니까? 바이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닙니다. 기술 이전, 정비 교육, 실전 훈련까지 받았죠.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지식을 나눴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스승. 태국빚. 바이퍼가 말했습니다. 우린 빚을 갚는 겁니다. 정밀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지식을 줬고 태국은 지식으로 명예를 갚는 겁니다. 바이퍼가 작전명을 공개했습니다. 한강의 약속. 한강. 서울을 흐르는 강 이름이었습니다. 약속. 국민을 반드시 데려온다는 맹세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작전명이 깃발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이퍼가 교신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707 독수리 팀과 48시간 카운트다운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 새벽 2시 작전 개시. 48시간. 역사가 호흡을 멈췄습니다. 타깃은 정확히 뭡니까? 바이퍼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골든 드래곤 감시탑, 통신 중계소, 레이더 시설, 전력 공급선. 4곳을 동시 타격합니다. 적의 눈과 귀를 제거하는 겁니다. 사상자는요? 제로가 목표입니다. 건물만 타격합니다. 사람은 특임단이 구출합니다. 완벽함이 윤리가 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바이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알아야 하니까요. 한국과 태국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가에서 증언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이퍼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이준영. 23명 중 1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바이퍼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작전의 첫 번째 좌표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작전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F-16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정비병이 KGGB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500kg 회색 탄두. 그 안에 정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로 지식을, 태국은 지식으로 명예를. 두 나라가 하나의 깃발 아래 선다. 한강의 약속. 해가 졌습니다. 경납고에 불이 켜졌습니다. 조종사들이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48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퍼가 제 옆에 섰습니다. 내일 밤이 끝나면 23명은 집으로 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바이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린 준비됐습니다. 한국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저는 숫자로 전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로 읽고 있었습니다. 국익이 국민이라는 문장이 작전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새벽 1시 47분. 돈무항 공군기지 활주로. F-16 12대가 엔진을 켰습니다. 저는 관제탑에 서 있었습니다. 바이퍼가 헬멧을 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점검했습니다.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독수리, 바이퍼. 작전 개시. 교신이 들렸습니다. 바이퍼, 독수리. 준비 완료. 첫 번째 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음이 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2대 전부 하늘로 올랐습니다. 야간 하늘에 녹색 불빛이 점점이 떠올랐습니다. 관제실 레이더에 12개 점이 표시됐습니다. 고도 8,000m. 시아누쿠빌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 3분. 캄보디아 영공 110km 밖.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타깃 라곤. KGGB 분리 준비.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3, 2, 1. 분리. 레이더에서 작은 점들이 갈라졌습니다. KGGB 24발. 6개 타깃에 각각 4발씩. 시속 800km로 낙하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분. 탄착까지 8분 남았습니다. 위성 화면이 켜졌습니다. 골든 드래곤 카지노. 감시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들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1분. 섬광이 터졌습니다. 동시에 6곳. 화면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감시탑, 통신 중계소, 레이더, 전력선. 전부 침묵했습니다. 정밀은 소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남겼습니다. 타깃 전부 무력화. 독수리팀 침투 시작. 새벽 2시 15분. 골든 드래곤 옥상. 707 특임단 6명이 착지했습니다. 초저고도 해상 접근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신이 들렸습니다. 1층 진입. 섬광탄 투척. 위성 화면에 작은 섬광이 터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특임단이 돌입했습니다. 2층 확보. 인질 5명 발견. 3층 확보. 인질 8명 발견. 4층 확보. 인질 4명 발견. 5층 확보. 인질 6명 발견.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23명. 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신이 끊겼습니다. 10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독수리 상황 보고. 지하에서 추가 인질 발견. 6명 더 있습니다. 6명 더. 예상 밖이었습니다. 국적은 필리핀 2, 베트남 3, 말레이시아 1. 바이퍼가 명령했습니다. 전원 구출. 1명도 남기지 마. 수신.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새벽 2시 31분. 전원 확보 완료. 옥상 이동 중.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군 차량 접근. 3km. 캄보디아 군이 움직였습니다. 늦었지만 반응한 겁니다. 독수리, 철수 경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바이퍼가 교신했습니다. 바이퍼 -7, 도로 절단. 수신. KGGB 투하. F-16 한 대가 선회했습니다.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도로 교차점이 폭발했습니다. 군 차량이 멈췄습니다. 철수 경로가 확보됐습니다. 새벽 2시 38분. 헬기 2대가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인질들이 탑승했습니다. 29명 전원. 특임단 6명.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독수리팀 이탈. 귀환 중. 관제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상자 제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위성 화면을 봤습니다. 헬기 2대가 어둠 속을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항로였습니다. 바이퍼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강의 약속. 이행 완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상자 0. 완벽함이 윤리가 되었던 밤. 새벽 3시. 교신이 다시 들렸습니다. 헬기 아니었습니다. 특임 단원 한 명이 인질에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 문장이 전파를 타고 관제실로 흘러왔습니다. 국가가 건네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활주로를 비췄습니다. 우린 적의 감각을 빼앗고 인간을 되찾았습니다. 정밀은 소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남겼습니다. 25년간 저는 전쟁을 숫자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전쟁을 사람으로 읽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한강의 약속이 지켜진 아침이었습니다.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검은색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구출 작전 중 우리는 두 번째 전리품을 확보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골든드래곤 서버룸에서 거래 내역, 계약서, 뇌물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태자그룹의 모든 범죄 기록입니다. 서버가 무기를 이긴 겁니다. 탄두 대신 데이터가 폭발했습니다. 범죄 수익 21조 원이 비트코인으로 세탁됐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미국 법무부, 영국 국가범죄청, 유럽연합에 동시 전달했습니다. 증거는 국경을 건너 번개가 됐습니다. 10월 26일 새벽. 국제 동시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런던에서 태자 그룹 총수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1조 원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런던 부동산 1조 4천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홍콩에서 간부 5명이 체포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자금 세탁책이 검거됐습니다. 두바이에서 비트코인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48시간 만에 제국이 먼지가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법의 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건 카르텔이었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카지노가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든 드래곤, 드래곤 팰리스, 골든 크라운. 하나씩 문이 닫혔습니다. 140개 카지노가 순차적으로 셧다운됐습니다. 네온 사인이 꺼졌습니다. 타임랩스로 보면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푸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저녁. 중앙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권 퇴진. 한국에 사과하라. 국민을 팔지 마라. 한 여성이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무너뜨린 건 한국이 아닙니다. 범죄자와 손잡은 정부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진실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시위대 사이를 걸었습니다. 가게 주인, 택시기사, 학생, 노인. 모두 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정의로 정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손을 뗐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이 철수했습니다. 투자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원조가 중단됐습니다. 금고가 바닥났습니다. 10월 28일. 공무원 월급이 체불됐습니다. 경찰이 파업했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총성 없는 연합심판 아시아의 두 호랑이. 한국은 인지를 구했지만 세상은 기준을 얻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국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10월 30일.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29명이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부자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따뜻하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보고서들이 서랍에 가득했습니다. 전부 숫자로 채워진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국익의 재정의 대한민국 사례 연구.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알게 되었다. 국격은 숫자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한국은 총 한 방 없이 금융을 멈췄습니다. 군을 보내지 않고 범죄를 제거했습니다. 흥정 없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계산의 중심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잭 스트래튼입니다. 25년간 숫자로 세상을 재던 사람입니다. 오늘 국민을 지키는 의지가 가장 강력한 통화임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제 공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국익은 국민이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